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돈에 대해서 이제 돈 버는 노하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게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한 편으로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싶기도 하고, 몇 편으로 나눠서 돈에 대해서 한번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의 속성부터 알아야 돼요. 돈의 속성, 돈의 본질, 돈이란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그냥 돈이면 좋은 거다, 돈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은 유튜브에서 돈에 대한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자꾸만 이제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그게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 회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흐름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돈, 머니. 네, 돈. 자,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은 노동, 서비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동과 서비스가 곧 돈이다. 아주 오래전으로 역사로 돌아가면은 이 돈 하면은 이제 지폐, 그 화폐죠, 화폐. 예, 뭐 화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부터 이제 따져야겠죠. 물물 교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주 오랜 역사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들을 들고 다녀야 됐어요. 물건들을 들고 다녀서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사람의 지역에는 바나나가 잘 열리고 B라는 사람의 지역에서는 사과가 잘 열리고, 그렇죠. 이제 A라는 사람의 지역에서는 사과가 없어요. B는 바나나가 없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물물 교환을 이제 하는 거죠. B는 바나나가 먹고 싶고 A는 사과가 먹고 싶고. 네. 그래서 A가 바나나 한 박스를 들고 가고 B가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했단 얘기죠. 여기까지는 되게 식상한 스토리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그래도 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해서 그걸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조개 껍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치면 되겠죠. 그러다가 금까지 이제 오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이 가치 이를 따질 만한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희소성, 그쵸? 그러니까 희소성이죠. 가치는, 이 가치라는 거에는 희소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치 부여를. 희소성이 없이 넘치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가치 부여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이라는 거는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라는 것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술사가 뭐냐면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연구를 막 했죠. 하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금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인공 다이아몬드.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비용이 사실은 더 이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기회비용, 그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금은 절대로 인공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주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별이 이제 폭발을 하고, 백색 외성과 백색 외성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때 이제 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태양계 너머에 어떤 그 별들의 폭발과 그 충돌이 있어서 그 파편들 일부가 지구 깊은 곳에 금이 매장이 이제 된 상태에서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주적으로 보면은 다이아몬드보다 금이 더 희소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뭐냐? 반물질이죠. 1g에 7경인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 반물질조차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CERN 이제 강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를 돌리면은 막 조금씩 반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아봐야 1g도 못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1g에 7경이나 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반물질이 우리는 지금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는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순 있어도 끼케야 1g도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으로 굳이 따지면 1g이 7경이나 한다는 얘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희소성이라는 거는 무조건 가치가 부여가 돼요.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돈으로 따지면 막 1조 정도 하려나? 엄청나게 비싸죠.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도 사실은 예전에 도난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작품의 가치가 막 뛰어 올라요. 그 이유는 희소성이 붙는다는 얘기죠. 희소성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 부여에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 부여에는 어느 정도 마케팅 수단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술 같은 경우도 진짜 어린아이가 찍찍 그냥 막 그린 것처럼 막 이게 그림인지 예술인지 뭐 알 수도 없는 낙서같이 해놓은 그림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거는 낙서가 아니라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치 부여를 하는 순간에 희소성이 붙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하죠. 네. 실체가 없어요. 사실 실체가 없는데 실체를 만들면 가치가 부여가 되고 희소성이 생기죠.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디지털 코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컴퓨터 안에서 이제 코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꺼내 가지고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지만 디지털 세상에 점점 우리는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돈이라는 거는 희소성이고 가치 부여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중요한 거는 금 얘기하다가 금의 희소성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금과 달러의 관계. 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죠. 네. 이제 달러는 뭐 FRB 미국 준비 연방 미국 연방 준비제도 네. 라는 곳에서 찍어내죠.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데 여기서 조폐공사죠. 네, 여기서 이제 지폐를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지폐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게 상식인데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FRB라는 사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화폐가 전 세계 기축 통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는 순간에 얼마나 세상이 어떤 이런 대사기극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절대 공평하거나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뭐 30년 전에 짜장면이 뭐 한 500원 했다고 치자고요. 500원? 그쵸. 뭐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짜장면이 한 5,000원 하죠. 10배 뛰었어, 10배. 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물가가 올라간 거죠. 이런 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돈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1,000,000원이 있어요. 통장에 1,000,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00원이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돈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냐면은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이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서 찍어내냐? 그러면 돈을 찍어내는 곳들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이제 뭐 금리를 이제 올린다 내린다 하는 것도 이 이자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제 부양 대책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건 때 대규모 양적 완화가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내 통장에 1,000,000원은 그대로인데 다른 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러면은 통장에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내 돈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얘기죠. 부동산이 올라요.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집은 그대로예요. 집은 어디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인데 왜 집값이 오르냐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는 거고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과 수요의 이 시장 법칙이죠. 시장 법칙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쟁, 예, 의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또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몇 가지 더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있겠죠. 어떤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그냥 집값을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왜냐면은 파는 사람 엿장수 마음이니까,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자유예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내 파는 사람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이 집값을 높게 올려놓으면은 그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거래가 일어나야지 뭐 그런 건데, 아무튼 돈이라는 거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돈을 알려면 일단 달러를 알아야 하고 금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FRB 미연준, 네, 여기를 알아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애들 미국 연방 준비 제도라는 여기에 대주주가 누가 있냐면은 로스차일드가 있고 록펠러가 있고 JP 모건이 있죠. 이 세 명이라고 하게 하는 이게 세 개의 회사, 뭐 단체, 얘네들이 이 대표적인 대주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 정부에 아예 허락도 안 받고 화폐를 찍어내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만 얘네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애들이란 얘기죠. 로스차일드를 뭐 들어봤으면은 다들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제 돈이라는 걸 알려면은 일단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돈, 대출이라는 의미도 알아야 해요. 대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이해하려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왜 대출을 왜 받는 걸까요? 만약에 이자를 받지 않고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개념, 그 복지죠, 복지. 근데 이 복지만 하게 되면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쟁이 필수예요. 경쟁은 산업발전, 기술발전의 가속도를 붙인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죠.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이 없이 복지만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 시스템이라면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나 그 국가의 그 어떤 뒤에 있는 그 조직들, 어떤 그런 이제 그림자 세력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자유경쟁 시장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죠. 빚을 지게 함으로써 이 빚을 갚고 이자를 갚고
이걸 위해서 뼈 빠지게 노동을 한다는 얘기죠. 노동.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판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 노예제도가 이제 막 뭐 채찍질 막 하고 막 소나 돼지 다루듯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현대판 노예 제도죠. 이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강남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대인가? 막 그렇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연봉, 우리가 일하는 노동 급여는 올라가질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최저임금이 이제 1만원 수준까지 왔다곤 하지만은 이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용을 하지 않죠. 부담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다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연봉이 지금 뭐 평균 연봉이 3천에서 5천 사이일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럼 뭐 그냥 좀 많이 받는다고 치자고요. 5천. 연봉 5천 받는다고 치면은 연봉 5천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내고 사용하고 하면은 이게 2천 모으면 잘 모으는 거죠. 그러면 2천만 1년에 진짜 안 쓰고 잘 모은다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모으면은 10년이면은 2억 모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되죠? 30년을 넘게 뼈 빠지게 일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 한 채 겨우 사는 거예요. 예? 이것도 꽤 잘 해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집을 사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라 그랬더라? 일단 1000조가 넘고 한 1500조, 그러니까 한 1200조에서 한 1500조 사이일 텐데, 이 얘기는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보이면은 다 그냥 빚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빚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족쇄를 차고 있단 얘기예요. 노예라는 거죠. 돈의 노예.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쟁인데,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있다.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는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 빚이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이 뭐 할부로 하면은 몇 달 뒤에 또 나오고, 이것도 다 하나의 빚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빚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족쇄를 차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쟁이인데, 더 웃긴 거는 모든 국가가 빚쟁이다. 신기하죠. 국가도 빚이 있어요. 그럼 국가는 누구한테 빚을 빌릴까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돈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노동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 3D 업종이나 제일 밑에서 실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노동 가치는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돈은 노동인데 노동 없는 종이 쪼가리 지폐를 무한대로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없는데 돈만 찍어내니까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냥. 왜?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니까. 뭐 군사력 1위, 어떤 경제력 1위, 뭐 다 1위야 미국이. 일단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군사력과 달러, 이 두 가지란 얘기죠. 또 뭐 과학기술, 뭐 나사라는 어떤 나사 뭐 이런 이제 과학 단체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미국이 1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뭐 어떤 땅덩어리도 넓고 뭐 자원도 많이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미국인 이유는 이 달러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없이 계속 달러만 찍어내요. 왜? 자기네들이 세상을 졌다 폈다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도 달러만 찍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국은 실제로 어떤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기반으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을 하지도 않고 생산을 하지도 않고 돈만 찍어내고 그거를 다른 나라들한테 푼다는 얘기죠. 달러를.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 달러를 사요. 뭘로 사? 금으로 사고, 뭐 어떤 뭐 천연 어떤 자원으로 사고, 뭐 다른 걸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다 빚쟁이란 얘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 뭐 로스차일드가 다 가져가겠죠. 일루미나티가 다 가져가겠죠. 네. 근데 돈이라는 거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불태워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은행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화폐해가지고 지폐가지고 막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디지털 자산으로만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찍으면 그만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에 그 국가가 이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만큼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노동력을 살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자원은 한정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번식혀가지고 불태워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예.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돈이 진짜 돈인데 지금의 돈이라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이거를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정부 보조금이나 어떤 대출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어떤 그 복지나 이런 걸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명분이 없이 그냥 이제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 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나라를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또 나라가 어떤 치안도 좋고 복지도 좋고 문화도 좋고 어떤 교통도 좋고 뭐가 이게 잘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다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 정부에서. 근데 모든 거를 정부에서 다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민간인 기업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민간 기업들을 모집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이게 낙찰을 해서 뭐 어떤 민간 기업들이 선정이 되면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게 들어가죠. 네. 사실은 이 돈은 원래는 민간 기업에서 할 게 아니야. 정부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하기 귀찮은 거죠. 뭐 귀찮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전문적인 기업한테 맡기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도 다 명목이 있어야지만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돈 하다가 지금 엉뚱한 걸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은 이게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푸니까, 예,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돈의 본질, 어떤 게 있어야지 연관돼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두서도 없고 막 난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의 본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돈의 본질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돈의 본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뭔가 그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지금 정리도 안 되고. 네. 돈의 본질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돈 버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아는 거고,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상황별로, 시대별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일단은 오늘은 돈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